못 들었다. 그러면 저거 찾아서 들으세요. 자, 교재로는 74쪽이죠. 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 마지막 단원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 변화. 예, 거기서 예, 빨리 오세요. 자, 지역과 지역성 그 밑에 지역의 변화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지역의 변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아직 10대 중반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한 20년 전에 살던 땅에 살던 저 지역이야. 그런데 20년 다른 데 이사 가서 살았어. 그랬다가 20년 만에 그 동네를 갔어요. 그랬더니 똑같아? 많이 달라졌어. 여기가 우리 뒷자리였는데 편의점 생겼네. 여기는 무슨 공터였는데 빌딩 들어섰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공간이 바뀌는 거.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지역의 변화, 공간 변화라고 합니다. 쉽게 할 수 있죠? 자, 지역조사. 지역조사에서 2번 난에 순서 있죠. 순서가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한 문제 나요. 자, 일단 지역조사를 하려면 무엇을 먼저 선정해야 돼? 무엇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인가를 먼저 선정해야죠. 그게 선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주제와 지역, 어느 지역에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를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어느 지역에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를 먼저 정해야 돼. 그런 다음에 우선 여러분 뭐 조사하려면 요즘에 제일 먼저 하는 거 뭐 있어요? 인터넷이죠. 예, 굳이 밖에 나가서부터 할 필요 없죠. 일단 실내 조사 먼저 하겠어요? 야외 조사 먼저 하겠어요? 실내 조사 먼저 하겠죠? 실내 조사로 이제 인터넷이든 어떤 뭐 참고 서적이든 논문이든 자료든 이런 거를 다 이제 도서관에서 찾아서 컴퓨터 인터넷 찾아서 검색해서 조사를 해요. 그게 실내 조사야. 실내 조사에서 이제 웬만한 정보가 쫙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되나 안 되나? 나가봐야죠. 그 지역에 나가봐야지. 그럼 무슨 조사? 야외 조사. 이해 갔나요? 자, 야외 조사를 다 해서 들어왔어요. 야외 조사에서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관찰 동그라미, 실측 동그라미, 면담 동그라미, 설문조사 동그라미, 그리고 요즘에 첨단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찍어? 사진을 당연히, 또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겠죠? 셀카 말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러면 이거 다 외워? 아니, 보면 알잖아. 그지? 그런 거를 정보를 다 수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모였어. 실내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분석을 해서 표현을 해야죠. 뭘로 표현할까? 통계 지도를 그린다든가, 그래프로 표현한다든가, 또는 그냥 일정한 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분석된 자료를 간단하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되잖아. 그 자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보고서 작성. 우린 이러이러하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째, 뭐 선정한다고요? 주제와 지역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실내, 야외 조사 어느 거부터 한다고요? 실내 조사.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야외 조사.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분석, 정보 분석.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고서. 이해 갔나요? 요게 순서 뒤집어 놓고 또는 박스 쳐놓고 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게 시험 문제로 딱 한 문제 납니다.
이해됐죠? 근데 틀리면 굉장히 아까운 문제죠?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도표로 나타낸 게 그 밑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설명 약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75쪽에 보세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공간 변화인데 공간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한번 보세요. 문제점이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죠? 공간 변화를 도시의 공간 변화 그랬으니까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촌락을 또 밑에 따로 뒀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이 대도시가 변화했을 때의 문제점, 중소도시가 변화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촌락,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 같은 도시가 아닌 지역이 변화했을 때의 따라오는 문제점.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 이해 갔나요? 그럼 대도시가 변화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는 건 뭐예요? 대도시일수록 경제적 기회가 많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 취업 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나가요. 대도시일수록 몰려들죠. 그러면 인구의 뭐라 그래? 과밀화 밑을 쫙. 인구가 과밀화되면 각종 기반 시설이 어떻게 돼요? 부족해지죠. 이게 바로 대도시의 공간 변화의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있는 중계동이나 상계동, 하계동의 아파트들이 몇 년 됐나요? 한 30년 됐을걸. 오래된 거는 물론 최신에 지은 거 뭐 10년 된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 있겠지만, 예, 어서 오세요. 예. 자, 그래서 대도시가 변화되면 어떤 문제점이 따라온다? 과밀화의 문제점이 따라오고 노후화의 문제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예, 과밀화, 그 다음에 노후화. 그러면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75조, 75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재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대도시의 공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된다? 과밀화, 그 다음에 노후화 밑줄 쫙쫙 꺼놓고요. 해결 방안으로는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단어 도시 재개발 밑줄 쫙 꺼놓으세요. 이해 갔나요? 도시의 재개발로서 뭐를 해소한다? 과밀화와 노후화를 해소한다. 됐죠? 이게 대도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도시. 대도시는 아니야. 근데 촌락은 아니거든. 중소도시가 공간 변화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느냐. 잠깐 볼래요? 대도시의 중소도시의 경제력이 빨려 들어가. 그걸 무슨 효과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무슨 효과? 그렇죠. 빨대 효과. 그래서 단순한 주거 지역으로 변해요.